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면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 중 하나였다는 건데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전격 참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만약 헤즈볼라가 개입하면 우리를 비롯한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우선 헤즈볼라가 전격 참전한다면 그 의미는 안 그래도 지원을 계속해왔던 이란이 전격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혹독한 경제 제재를 받아온 이란이 얼마나 장기적으로 전쟁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어쨌든 이란이 대리전쟁격으로 하마스와 헤즈볼라를 지원하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확전이 일어날 가능성, 즉 아랍 국가들이 이번 전쟁에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저희가 인터뷰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지금 이 시국에 미국하고 전면전에서 큰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팔레스타인 문제가 중요하지만 자기가 자기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팔레스타인 구할 수 있겠냐는. 아랍 국가들이 이번 전쟁 직후에 순위파, 시아파 할 것 없이 모두 한 목소리로 팔레스타인의 대의를 지지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이 의미가 곧 하마스에 동조한 것이라거나 확전을 지지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란에 동조 안 하죠. 하마스 공격, 헤즈볼라 공격에 동조 안 하죠. 거기 그냥 국가 대 국가 전쟁은 가지 않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번 사태가 악화돼 불안정성이 장기화되면 자국의 이익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유엔 사무총장과의 전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사작전을 중단하고 폭력 사태의 확대를 막는 노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요르단과 GCC 대부분의 국가들, 즉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같은 친서방 국가들은 시아파의 맹주인 이란은 물론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도 껄끄러운 존재로 인식해온 점, 간과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이란이 헤즈볼라에 개입하면서 그 가공할 군사력을 이제 과시한다면 차가운 평화 구도도 깨지면서 서로 대결 구도로 갈 거고, 이스라엘과 미국이 강력한 응징에 들어간다면 안보 리스크가 또 급증하잖아요, 모든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에선 중동 사태가 악화되는 것은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43%로 트럼프 전 대통령 47%보다 4%포인트 낮았습니다. 게다가 미중 관계 이슈에서는 11%포인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7%포인트 각각 낮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교 정책에서도 암울한 성적표를 받은 건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의 피해가 커질수록 외교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더해지는 것은 물론 유가가 올라가서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가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바이든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트럼프가 깨버린 이란 핵합의 복원, 그다음에 이제 조금씩 중동에서 떠나는 거, 민주주의, 인권, 보호, 이건데 이거 세 개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한테는 악재죠, 악재. 미국이 중동의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 놓고 국익 극대화하겠다는 그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구도도 흐트러지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양상일 거고, 유가가 폭등하면 세계 경제가 직격탄을 맞는 거죠. 헤즈볼라의 전격 개입, 러시아와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둘 다 미국을 상대하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선 불리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또 전쟁 장기화로 피해가 커질수록 국제사회의 여론도 미국의 외교정책 실패를 질타하며 반미 쪽으로 고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스틴 장관이 중동과 우크라이나에 동시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이 공감대가 좀 약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원래 미국은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국교 정상화로 세력 균형을 맞춰놓고 중동에 대해 일정 수준 발을 뺀 후에 한국과 중국, 일본이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시선을 돌려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했는데요. 중국의 입장에선 이번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제 미국의 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확산되고 장기화가 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사회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전선이 명확하게 갈릴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한국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계속 강조하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 그런 부분들이 더욱 훼손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확산 문제를 다뤄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향후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치, 경제 분야의 영향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곳곳에서 테러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확전 원하는 나라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확전은 안 될 건데 그럼 팔레스타인 대의를 생각하는 그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곳곳에 테러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변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은 예상을 뛰어넘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을 텐데요. 확실한 건 이 사태를 조속히 끝내고 확전을 막는 것이 전쟁으로 고통받는 양측 민간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뒷백이었습니다. 지금은 반등의 추세가 세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스브스 프리미엄 스프.